자, 오늘은 4장 비평형 상태의 반도체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잉 캐리어의 시간 의존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4-3 예제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빛을 쪼이다가 이제 차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과잉 캐리어들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겠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과잉 캐리어의 농도는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할 것.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요 항이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의 문제에서는 과잉 캐리어의 거리 의존성을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항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항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죠. 바로 우변이 0인 상수계수의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것의 해는 t가 0일 때 델타 p 제로,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양공의 수명 분의 t의 지수함수로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빛을 쬐었다가 딱 차단하는 순간 전자와 양공 캐리어들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확산해 가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잉 캐리어 농도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거리 x에 대해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확산해 가겠죠. 그리고 이것은 N형 반도체이므로 양공의 이동 특성을 따릅니다. 우리 엠베플라 방정식에서 많이 논의를 하였죠. 그래서 시간적 농도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다음은 예제 4-5. N형 반도체가 있다. 전개는 인가하지 않고 캐리어는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열평형 상태에 있다가 빛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캐리어는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캐리어의 시간 의존 함수를 구해봐라. 자, 이것은 우리 앞에 정상 상태를 배웠죠. 자, 빛을 t0 요 시점에서 딱 조이면 캐리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생성이 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T1, T2 구간을 우리 정상 상태 구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을 딱 오프시키면 캐리어의 생성은 없으므로 재결합만 이루어져서 과잉 캐리어는 감소해 가면서 결국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로 수렴한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생성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정확히는 생성이 재결합보다 더 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캐리어의 생성이 재결합보다 큰 구간이므로 이렇게 캐리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이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였죠. 자, 그러면 라운드 델타 P, 라운드 T는 자, 요 항은 0이 되겠죠?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0. 그 다음에 빛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생성률의 항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합의 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앞에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하고 같은 건데요. 이번에는 우변이 0이 아니라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G 델타 P의 타우 P의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 p분의 t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이 문제의 답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t가 무한대로 간다면 요 항이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해는 g 타우 p가 됩니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바로 정상 상태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빛을 쪼이기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정상 상태로 쭉 진행이 되겠죠. 빛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바로 과잉 캐리어 농도는 정상 상태의 정상 상태에서 과잉 캐리어 농도는 G 타우 P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미분방 정식의 해는 바로 이 빨간색 곡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바로 이 정상 상태에서의 과잉 캐리어 농도 요거 곱하기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 P분의 T 요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N형 반도체에서 빛이 조사되고 있다. 자, 주입 농도는 ND가 이렇게 되고요. 생성률은 이렇게 된다. 과잉 소수 캐리어 수명이 10여 마이너스 7승 세크이다. T가 5 곱하기 10여 마이너스 7승 세크일 때 과잉 캐리어 농도는 이 시간을 보면 양공 수명의 5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정상 상태에서의 캐리어 농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0에 14승.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미분방 정식의 이 해를 이용하면 시간이 양공 수명의 5배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5 곱하기 10에 14승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죠. 요 값은 2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양공의 수명의 5배가 지나면 이 과잉 캐리어 농도는 4.966 곱하기 10의 14승에 도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상 상태에서의 과잉 캐리어 농도에 거의 근접해 있죠. 그래서 양공 수명의 5배쯤 지나면 과잉 캐리어 농도는 정상 상태 캐리어 농도에 거의 근접해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정상 상태의 과잉 캐리어 농도가 되기 위해서는 T를 무한대라고 하였죠. 5배만 지나면 거의 정상 상태에 도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P형 실리콘 반도체인데 10의 16성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 X = 0에서 빛을 입사시켜서 과잉 캐리어를 5 곱하기 10의 14승 만큼 생성한다고 하자. 그러면 과잉 캐리어는 벌크 방향으로 점차 확산해 가겠죠. 그때 과잉 소수 캐리어 전제의 수명은 10의 마이너스 7승 세크, 전제의 확산 계수는 25일 때 다음을 구해보아라. 전제의 확산거리. 전제의 확산거리는 ln = 루트 dn 타우 n이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 제곱. 그래서 이것은 약 15.8 마이크로가 됩니다. 즉 전자의 확산거리는 15 마이크로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으로부터 ln, 그 다음에 4ln 확산해 갔을 때 각각의 과잉 캐리어 농도. 자, 전자의 확산거리만큼 진행했을 때 과잉 캐리어 농도는 대략 1.839 곱하기 10의 14승이 됩니다. x에다가 ln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n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2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래서 9.15 곱하기 10의 12승.
다음 세 번째, 과잉 캐리어 농도가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확산거리의 몇 배가 필요하며 그 길이를 구해봐라. 자,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곱의 일정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10의 16승이니까 대략 10의 4승 오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2.25 곱하기 10의 4승. 이것이 5 곱하기 10의 14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n분의 x. 그래서 exponential 함수는 지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x를 구해보면 23.824ln, 즉 양공의 전자의 확산거리의 23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약 377 마이크로메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그림을 봤죠? 빛을 막 쪼이고 있습니다. 여기 과잉 캐리어들이 생성이 되고 점점 오른쪽으로 확산해 갈 것입니다. 그때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확산거리의 23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만큼 진행하면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로 수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기법을 잘 보십시오. NP0죠. 원래는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는 N0죠. 근데 왜 P0로 썼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6장에서 배우겠지만, 이 제로는 열평형 상태고, 이 P는 P형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P형 반도체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 표기법은 6장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참고로 6장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잠깐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반도체의 길이가 전자의 확산 길이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거의 거리 제한이 없었죠. 무한대에 근접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도체의 거리가 이 전자의 확산 거리보다도 작습니다. 작은 경우에는 이 전자들은 재결합하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감소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